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사회통계 요약 두 번째로서 첨도, 상자, 수렴, 표준 오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릴 건데, 이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약 강의로서 해당되는 요약 강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 안 하시면은 준비하시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론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싶을 때 한번 살펴보시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맨 위에 카페가 나오시는 부분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조사 분석사 뭐가 있느냐, 누구나 동영상 부분에 설명해, 그다음에 요약집이라고 따로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이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약 자료로서 도서의 앞부분에 있는 자료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필기 사회통계 부분을 요약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도입니다. 첨도에 대해서는 뾰족한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뾰족한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금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도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도라는 것은 뾰족할 첨을 말합니다. 첨도는 뾰족한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자료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와 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높낮이가 아니라 B가 더 뾰족하다, 해당 부분은 더 뾰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을 첨도라고 하는데, 첨도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꼬리라는 부분이죠. 이 꼬리라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해당되는 평균부터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두텁게 된다면 첨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첨도가 작다 혹은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꼬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좁다면, 꼬리 자체가 이렇게 좁다면 첨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규분포일 때는 첨도가 기본적으로 원래는 첨도라는 것이 3이 돼야 정규분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정규분포가 됩니다. 근데 이 3이라고 놔두면 2의 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0으로 환산을 합니다. 0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으로 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0으로 만드는 정규화 방법을 통해서 0이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도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3이 정규분포입니다. 해당되는 정규분포고요. 이에 반해서 마이너스 3을 통해서 0으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첨도가 0일 경우가 가장 정규분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2회 90번 다음 전 첨도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표준 정규분포는 일반적으로 3 또는 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얘가 3 또는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은 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게 되겠죠. 이에 반해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제 자유도가 1인 분포, 얘를 우리는 코시 분포라고 합니다. 얘를 코시 분포라고 하는데, 분포가 일반적인 t-테스트 분포나 정규 분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선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 기본적으로 자유도가 1인 경우라면 첨도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한대에 가깝다 혹은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코시 분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정 어려우시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유도가 1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당되는 개수가 2개라는 거잖아요.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뾰족한 게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관측을 한 거와 달리 관측을 두 개만 했으므로 요게 대해서 밀집 정도, 즉 뾰족한 정도는 매우 높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1인 경우라면 다른 분포보다는 첨도가 매우 높다. 원칙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할 수는 없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같은 질문이 있으셨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도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첨도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값은 3이 됩니다. 근데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3보다 크면 3보다 크냐, 3보다 작으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좀 더 뾰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해당하는 부분이 첨도가 0보다 작다면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끝에 부분이 좀 넓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완만해진다는 부분입니다. 꼬리가 이 부분이 두텁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보다 두껍다면 이렇게 되는 거와 해당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게 꼬리가 두텁다면 해당하는 평균부터 많이 떨어져 자료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첨도는 좀 낮아진다라고 완만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여러분들이 등산 같은 거 가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해지는 거죠. 갑자기 급격해지느냐 요 부분을 우리는 첨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데는 여기 말씀은 꼬리가 두터운 정도 동일한 말입니다. 첨도가 크다는 것은 첨도가 클수록 첨도가 높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건데 작아지는 거고요. 첨도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두터운 정도로 말해야 됩니다. 꼬리가 두텁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해당 꼬리의 두께를 말하기도 한다. 꼬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표준 편차가 넓어지면서 완만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자 수렴 그림입니다. 상자 수렴 그림이라는 것은 가운데 평균이 있고 상한과 그러니까 3, 4분위와 1, 4분위 놓고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고 이렇게 통과되는 것을 우리는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수의 비교를 할 때도 상당히 의미합니다. 이게 분포가 넓으냐 좁으냐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해당되는 중앙값을 가운데 위쳐놓는 거죠. 중앙값일 거야 아마. 제 기억으로는 2, 4분이죠. 2, 4분이니까 중앙값을 갖다 놓죠. 근데 이 상자 수렴 자체만 가지고는 평균은 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자 수렴 자체만 가지고 요 표만 가지고 평균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4분위수, 그러니까 중앙값을 가운데 놓은 것, 중앙값, 그다음에 2, 4분위와 1, 4분위를 해당되는 박스를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상자 수렴 그림,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이상값, 아웃라이어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을 상자 수렴 그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분산이 크다면 4분위 수가 넓다는 거죠. 분산이 크다는 것은 중앙값으로부터 해당되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면 얘는 분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면 분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표준 오차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s를 적용합니다. 다시 여기 나오는 루트 n분의 s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것이 루트 n분의 s가 됩니다. 표준 오차의 개념을 보시면 n을 늘리고, 다시 한번 n을 늘리고 s를 줄이면 상당히 대표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n수를 늘리는데 s를 줄인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을 말합니다.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분할을 시킨다거나
분포가 좀 분산이 작게 집단을 재분류할 때 표준 오차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n수를 늘리고 s를 줄인다면 n수를 늘리고 표본수를 늘리고 s를 줄인다면 상당히 대표성이 있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n의 수를 늘리면, 자, n의 수를 늘리게 되면 분모가 커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 자체가 루트 n분의 1만큼 증가가 된다면, 즉 4분의 1로 줄이게 된다면 실내 구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내 구간 자체는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n수를 4분의 1로 줄이면 실내 구간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n수를 4배로 늘리면, n수를 실제로 4배수로 늘리면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n이 되므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2분의 1로 실내 구간은 2분의 1로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요.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4배로 늘린다면 얘가 2가 되므로 2분의 1로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루트 해당되는 4분의 1이 된다는 거니까요. 4분의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고 얘를 빼져나오고 얘를 위로 올리니까 2배수로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그만큼 오차가 감소된다. 해당한 부분 실내 구간이 더 좁아진다. 해당한 부분을 여기는 오차는 표본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표본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 구간은 좁아짐으로써 신빙성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비표본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표본 오차는 구할 수 있지만 비표본 오차는 실제로 구하는 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갑니다.